요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막상 베개에 머리를 대면 잠은 도망가고 겨우 잠들었다 싶어도 새벽 3시면 깨어나 그대로 아침을 맞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면의 원인을 내나 마음 혹은 스트레스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불면의 첫 신호는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손끝입니다. 손끝이라니 조금 의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를 드러내는 곳이고 그 작은 변화가 잠이라는 큰 흐름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호가 어떻게 밤의 불면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정말 지쳐 있는데도 눈이 절대 감기지 않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눈이 떠집니다. 이런 패턴이 며칠, 몇 주 반복되면 나중에는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두렵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책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런데 불면의 첫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손끝의 말초 혈류와 자율신경의 미세한 흔들림입니다.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신경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강의 끝자락이 가장 먼저 물이 마르는 것처럼 손끝은 우리 몸의 작은 불균형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75세 박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잠자리가 규칙적인 편이었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한 것은 손끝의 온도와 감각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보니 손끝이 차갑고 살짝 눌러봤을 때 평소보다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말초 순환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작은 변화가 수면 시스템에 먼저 균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손끝의 혈류가 느려지면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몸은 잠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손끝의 온도를 확인하고 차갑다면 손바닥을 15초 정도 비벼서 열을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의 특정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루틴을 매일 밤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니 아예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고 그분은 손끝이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손끝의 변화를 이해하고 작은 자극으로 신경의 속도를 내려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회복은 생각보다 작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잠들기 전 손끝의 온도를 10초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손끝이 차갑거나 감각이 둔하다면 손바닥을 15초 정도 비벼서 워밍업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준비가 당신의 밤을 조금씩 바꿔 놓을 겁니다. 새벽만 되면 꼭 깨는 이유가 뭘까요? 누워 있는데도 몸이 계속 긴장되어 있고 편하게 쉬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의 전환이 젊을 때만큼 매끄럽지 않습니다. 낮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하기 위해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 과정이 느려지거나 불완전해집니다.
교감신경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로 밤을 맞으면 몸은 쉬려고 하는데 신경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손끝입니다. 68세 조문철 어르신은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고 본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분의 손끝을 확인했을 때 낮에는 온도가 정상 범위였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이 새벽마다 다시 과각성되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끝 온도가 떨어지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손끝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정한 호흡 패턴으로 말초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바로 움직이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1분 정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싸늘하다면 양손을 깍지 끼고 20초 정도 압박해서 열을 올려주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새벽에 깼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잠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손끝 자극 후 다시 졸음이 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각성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주가 지나니 밤새 깨지 않고 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손끝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고 일정한 호흡과 함께 말초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율신경의 전환이 부드러워지면 새벽 각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밤 새벽에 깨신다면 바로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 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를 1분만 진행하세요. 손이 차갑다면 양손 깍지 끼고 20초 압박으로 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새벽을 바꿔놓을 겁니다. 머리가 멈추질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워도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내일 할 일이나 지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밤에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손끝에는 뇌관과 연결된 신경 말단이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의 과속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점이 마치 경보 해제 버튼처럼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손끝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73세 이수길 어르신은 누워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아서 1시간 이상 뒤척이곤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막상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시간, 손주들 챙겨야 할 것들, 심지어 몇십 년 전 일까지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계속되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교감신경이 밤에도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지와 중지 끝에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검지 지문 아래 3mm 지점을 5초 눌렀다가 2초 쉬는 패턴을 3회 반복하고 중지 끝마디 중앙도 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누를 때 따뜻함이나 미세한 맥동이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실천한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 회전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누우면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손끝 루틴을 하고 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끊기고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2주가 지나자 입면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밤 1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압박과 규칙적인 호흡을 결합한 손끝 루틴은 뇌의 긴장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검지 지문 아래 3mm 지점을 5초 눌렀다 2초 쉬는 패턴을 3회 반복해 보세요. 중지 끝마디 중앙도 같은 방식으로 눌러주시고 따뜻함이나 미세한 맥동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루틴이 당신의 머릿속을 조용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잠들기 직전이 가장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도 잠 못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밀려오고 새벽에 벌떡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잠자리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잠들기 전에 신경의 속도를 충분히 내려주지 않으면 몸은 쉬려 해도 신경은 계속 준비 상태로 남습니다. 이때 손끝 루틴과 호흡을 함께하면 신경계가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손끝에는 심박, 멜라토닌 분비, 진정 반응과 연결된 지점들이 있어서 이 지점들을 순서대로 자극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70세 윤성애 씨는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불안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상 잠자리에 들면 심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몇 달째 계속되니 잠자리가 두려워지고 밤이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분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자율신경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밤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끝 루틴과 호흡법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검지는 심박 안정과 연결된 지점, 중지는 멜라토닌 분비와 연결된 지점, 약지는 전반적인 진정 반응과 연결된 지점입니다. 이 세 지점을 순서대로 누르면서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고 8초 멈추는 호흡을 함께 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첫날 밤 그분은 손끝 루틴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검지를 누를 때는 심장 박동이 조금씩 느려지는 느낌을 받았고 중지를 누를 때는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지를 누를 때는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분 정도 루틴을 진행하고 나니 심장 두근거림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 루틴을 실천한 후 그분은 몸이 훨씬 빨리 느슨해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약지 진정점을 누르면 금세 다시 졸음이 와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니 새벽 각성 횟수가 크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밤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순으로 누르는 짧고 부드러운 루틴을 2분에서 3분만 해도 입면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루틴 전에는 반드시 손을 10초에서 15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검지 심박 안정점부터 시작해서 중지 멜라토닌점, 약지 진정점 순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새벽에 깬다면 바로 호흡부터 시작하고 약지 진정점을 10초씩 양손 모두 눌러주세요. 이 작은 루틴이 당신의 밤을 되찾아 줄 겁니다. 잠을 잘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 자신이 없고 오늘 밤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잠자리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런 불안은 수면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수면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신경계는 일정한 패턴을 주면 7일 만에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점차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6세 한무정 씨는 잠이 무섭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은 불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 밤이 되면 긴장되고 불안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도 못 자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생각 때문에 더욱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분께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1일차에는 손끝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고 각 손가락의 감각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일차와 3일차에는 손끝 루틴과 호흡을 함께 진행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4일차와 5일차에는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6일차에는 입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7일차에는 자연스러운 입면 패턴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깨도 금세 다시 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신경계가 다시 잠들 수 있다는 기억을 되찾은 신호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밤이 오는 것이 편안해졌다고 전했습니다. 1일차에는 손끝 감각 깨우기, 3일차에는 새벽 각성 감소, 7일차에는 자연스러운 입면 패턴 회복, 이 흐름으로 신경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5분 루틴을 고정해 보세요. 잠들기 전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낮추고 손끝 루틴과 호흡을 함께 진행하세요. 허브티를 한 잔 마셔서 말초 순환을 도우면 더욱 좋습니다. 단 7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잠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잠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불면의 원인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신호가 우리 잠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그 작은 지점을 다시 회복시키면 잠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은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신경이 잠드는 과정을 다시 배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고 특정 지점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호흡과 함께 신경의 속도를 내려주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밤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몸은 충분히 다시 잘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도 금세 다시 졸릴 수 있고 잠이 무섭다는 감정도 서서히 옅어집니다. 오늘부터 단 7일만 손끝과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5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오늘 밤도 깊은 잠이 당신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